네, 마지막으로 API 명세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신 API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노션이나 엑셀에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작성하신 이 리퀘스트 바디와 리스폰스를 보시면 카카오 로그인이 추가되면서 실제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더 추가됐지만 그런 정보가 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노션과 뭐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API 스펙을 다 관리하게 되면 이런 누락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웨거라는 것을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거를 통해서 개발자에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전달하기라고 해서 요구사항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우선 스웨거가 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스웨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건 제가 링크도 달아놨는데 이 스웨거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툴을 가보시면 스웨거 UI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웨거 UI를 보셔가지고 라이브 데모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웨거 UI를 만들어진 거를 데모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스웨거 펫 스토어라고 하는 API의 문서이고요. 그리고 펫에 해당하는 뭐 포스트, 풋, get 뭐 이런 함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열어보면은 하나씩 열어보면 어떤 값들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고 어떤 값들이 리스폰스로 나온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보면서 좀 더 노션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고, 또 여기 트라이드 아웃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넣고 호출해보면 이 서버를 실제로 호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본인의 프론트 개발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API를 호출해보고 결과를 응답까지도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실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에도 이 스웨거를 세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JS 환경에서 익스프레스에서 스웨거 API를 세팅하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로워요.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고 저희 나중에 과제로 또 나오게 될 건데 Nest.js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 스웨거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익스프레스 환경에서 스웨거를 세팅한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 이유가 스웨거 문서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JS 독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웨거 JS 독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문서들을 주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문서를 주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 스웨거 UI가 이 주석을 파악을 해서 이런 문서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주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띄어쓰기 하나에도 민감하고 또 오류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주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도 찾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Nest.js를 나중에 쓰게 되고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이 스웨거 작성이 매우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웨거를 제대로 사용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스웨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스웨거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먼저 스웨거 UI 익스프레스와 스웨거 JS 독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 이런 스웨거 JS 독이나 JS 스웨거 익스프레스 환경에서 스웨거 익스프레스 스웨거 UI를 설치해 보시면 여기에 설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설치해서 이걸 쭉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설치해 주시고 이 옵션 값을 넣고, 그리고 옵션 값을 넣은 상태에서 스웨거 경로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PI doc스라고 하는 경로로 스웨거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 상태에서 나의 서버에서 API doc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리즘에 API의 스웨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JS 독 문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 스웨거를 통해서 이게 스웨거 문서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요. 제일 먼저 API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signup이라고 하는 곳에서 post 메소드에 썸머리를 통해서 회원 가입 API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넣고 있을 때 여기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띄어쓰기가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문서를 읽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머리는 간단한 설명을 적는 거고 디스크립션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적는 곳인데 여기서 카카오 로그인이나 이메일, 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회원 가입을 시도하는 API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스를 통해서 어떤 값들을 받는지를 정의를 하는데 어디로 받냐? 할 때 바디로 우선 받게 되죠. 저희는 바디로 받게 되고 타입은 오브젝트로 받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회원가입 요청 바디 데이터라고 설명을 또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어떤 스키마를 받을 건지 정보들을 이제 다시 명시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다가 이제 실제로 받는 값들을 하나씩 넣어줄 건데요. 그 값들은 이제 여기 받는 값들이 되겠죠. 이메일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넣고요. type string description은 이메일 그리고 예제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example a-b.com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required는 펄스 무조건 넣어야 되는 값은 아니죠.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뒤에 여기 한번 새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메일까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성한 API 경로 그리고 설명문 어떤 값을 받아온지까지 잘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나머지 다 한번 넣어 볼게요. 시작한 김에 여기 있는 것까지는 한번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로그인 했을 경우 카카오 클라이언트 ID 예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복사해서 띄어쓰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 자, 패스워드를 하나 받을 거고요. 이메일 로그인일 경우 비밀번호 예제로는 123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패스워드 컨펌이 있겠죠. 비밀번호 확인 또 뭐가 있나요? 비밀번호 확인 다음에 이름이 있죠. 자, 이름 홍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유일하게 필수값인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 회원 등급이 있죠. 펄스고요. 회원 등급이라고 하는데 기본값 유저 그리고 인사 담당자 어드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고침 해보면 우리가 넣었던 값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 있는 값들이 옆에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응답값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응답값은 리스폰스라고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리스폰스는 우리는 201번과 400번 두 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201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설정을 해줍니다. 디스크립션 정상적인 회원 가입 완료 라고 적고요. 그리고 컨텐츠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값들이 오는지를 명시를 해줄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에다가 어떤 값이 오냐면 스키마 여기서부터는 위기랑 같습니다.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properties 이제 success 불리언 값이 오겠죠. 타입 불리언 그리고 메시지 타입 스트링 여기도 설명문 적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게
석세스와 메시지는 400번일 때 오는 메시지이고 동일하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200번일 때는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아까 네임이 왔었죠. 이메일, 스트링, 가입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은 required 여부가 false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오게 됩니다. 가입 이름. 이름은 항상 있죠. 왜냐면은 이 이메일 정보는 카카오 로그인일 때는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equire false로 해놨습니다. 이쪽도 넣어줄게요. 자, 여기는 오르났을 땐 두 개의 값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둘 다 require를 true로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새로 고침을 해도 리스폰스 값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스크롤 올려보겠습니다. 위치가 조금 안 맞아요. 조금 안 맞고, 안 맞기 때문에 이만큼 여백을 복사해서 여기 한번 와보겠습니다. 와보면, 자, 이만큼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예요. 전체 별을 찍어서 띄어쓰기 두 칸만큼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문서가 깨지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보정해주는 다른 npm 모듈들도 많기도 한데, 사실 익스프레스에서 이 모든 걸 지켜가면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JS 독을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모듈 익스포트를 사용해서 한다든지 야물 파일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익스프레스 사용할 때는 많이 작성을 못했고 네스트.js 넘어오면 이게 정말 굉장히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js 공부하실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스웨거를 통해서 API 문서를 전달 드리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트라이 아웃을 통해서 이 원하는 값들을 서버로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서버 호출을 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필수 값입니다라고 아까 만들어 놨던 서버에서 개발해 놨던 그 응답 값이 그대로 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네스트.js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스웨거 문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번에는 스웨거를 통해서 이렇게 API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JS 독이라는 문서를 사용해서 스웨거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도를 확인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과 그리고 선택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구현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고민해보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방식은 어떤 걸 사용했나요? 단방향 암호화와 양방향 암호화 중 어떤 암호화 방식에 해당할까요?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그냥 저장하지 않고 해시장 값을 저장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그냥 해시하지 않고 그냥 넣었을 때와 해시하고 저장했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WT를 이용해 인증을 했는데 만약 액세스 토큰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뭘까요? 이것도 아까 앞에 내용이 나왔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증과 인가. 인증과 인가는 아까 로그인 할 때 혹은 로그인 할 때 그리고 우리 이력서 수정할 때, 이력서 삭제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해봤었는데 인증과 인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현한 미들웨어는 인증에 해당할까요? 인가에 해당할까요? 함께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해서 오늘 API를 작성하면서 400번 에러를 줄 때도 있고 402번, 401번, 403번, 201번 여러 가지를 사용했는데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MySQL과 프리즈마를 오늘은 사용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MySQL과 프리즈마를 예를 들어서 MySQL을 몽고DB로 바꾼다던가 프리즈마를 TypeRM으로 변경하게 됐을 때 이 코드가 얼마나 많은 변경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저 라우터를 들어가 봤을 때 이 API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 이 MySQL이 몽고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코드가 변경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코드에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떤 코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파일에서 찾으셔도 좋고요. 이 코드 내에서도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DB 변경하는 경우에 코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최소한의 코드 변경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도 많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명세서를 작성을 했는데 노션과 엑셀 작성하는 것보다 스웨거를 통해 전달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리드미에 오늘 사용한 이 파일들 그리고 고민해 볼 내용들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리드미에 같이 넣어서 코드 푸시해서 레파지토리에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전 체크사항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 하다가 뭔가 빠뜨린 게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폴더 구조는 원하는 대로 처음 예상했던 대로 구조가 딱 나와서 깔끔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 개발, 테스트 이쪽에도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점들이 내가 빠진 것들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더 구조를 보면 컴피그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지금까지 우리 오늘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는 컴피그 인덱스가 없거든요. 컴피그 인덱스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가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유저 라우터에 가보시면 로그인 할 때 JWT 토큰을 만들 때 이 암호키를 직접 코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 가보시면 같은 코드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값들을 컴피그 인덱스를 파일 만들어서 한번 옮겨 보도록 하세요. 이런 공통 코드는 컴피그 인덱스 혹은 상수 파일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체크 사항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레파지토리에 리드미 내용 잘 담으셔가지고 코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